쿵. 정태민 회장이 회의 테이블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신입 비서 한지우가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회장의 가슴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금빛 만년필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딜 손을 대? 김 부장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만년필 뚜껑을 뽑아내고 회장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지금 안 하면 뇌사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입사 5일차 신입 비서는 왜 회장의 목에 볼펜을 찔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이틀 전 한지우 입사 5일차 계약직 비서 비서실 구석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야, 계약직? 커피. 선배 비서가 빈 잔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고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거절할 권리 같은 건 계약직에게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두 직원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환자 죽인 의사래. 무섭지 않아? 왜 여기 들어온 거야?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더 숙이고 더 조용히 걸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커피를 내려 돌아오자 김 부장이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한지우 씨, 오늘 중요한 투자자 미팅 있어요. 계약직은 케이터링 세팅하고 정리만 하세요. 실수하면 바로 내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직이었기에 회장 미팅 날엔 늘 케이터링과 정리만 맡았습니다. 오전 10시 고급 케이터링 업체에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포장의 디저트 상자들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빨리 회의실로 옮겨요. 선배 비서가 재촉했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들면서 무심코 포장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분표를 읽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당류 85g.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회장은 당뇨 환자였습니다. 입사 첫날 의료 차트를 정리하다 우연히 본 정보였죠. 김 부장님, 지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요? 이 디저트는 당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회장님께는 뭐? 김 부장이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어디서 나대요? 빨리 나가요.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했다간 해고당할 게 뻔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면서 지우는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정태민 회장이 투자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디저트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배치했습니다. 회장 앞에 놓인 케이크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불안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원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치료비 미납입니다. 다음 주까지 입금 안 되시면 퇴원 절차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28만 원.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하얀 가운이 보였습니다. 가슴팔에 수놓인 이름표.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지우. 지우는 가운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는 정상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태민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그룹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성사를 축하하며 특별히 준비한 디저트를 대접하겠습니다.
임원이 케이크를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던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이 케이크 한 조각을 포크로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앉은 임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쿵! 회장이 테이블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임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119 불러, 빨리. 회장님.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비켜주세요. 당신 누구야? 나가. 김 부장이 지우를 막아섰지만 지우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회장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호흡은 얕았습니다. 저혈당 쇼크. 119 불렀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안 돼요. 10분이면 혼수 상태 갑니다. 지우의 손이 회장의 가슴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금빛 만년필이 보였습니다. 만년필을 꺼내 뚜껑을 뽑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김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만년필을 회장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당신 미쳤어. 임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 안 하면 뇌사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년필 끝이 회장의 목에 닿았습니다. 숨통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기도 확보였습니다. 누가 저 여자 당장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2분, 10분 안에 심정지옵니다. 포도당 주사 없으면 못 살립니다. 지우가 임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응급실에 연락해서 포도당 주사 준비하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한 임원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회장의 맥박을 계속 체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회장의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입니다. 문이 열리고 주황색 조끼를 입은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혈당 쇼크입니다. 맥박 약하고 호흡 불규칙합니다. 지우가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지우를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십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회장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도 동승하셔야 합니다. 김 부장이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타. 회장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질 거야? 지우는 어쩔 수 없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안. 지우는 회장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며 구급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혈당 수치 확인해 주세요. 포도당 주사 준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급대원이 혈당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혈당 30. 위험 수치입니다. 포도당 주사 지금 놓으세요. 구급대원이 주사를 놓았습니다. 회장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세요? 의료 쪽 일하셨습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곧 병원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한서대학병원 응급실 환자 이송 중입니다. 한서대학병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은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는 안 될까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자분 주치의가 한서대학병원에 계십니다. 이미 연락 끝났어요. 구급차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상그룹 회장님 들어갑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의료진이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회장을 둘러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우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승현. 3년 전 그녀와 함께 일했던 선배 의사였습니다. 지우야. 오승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배님, 너, 여기 왜? 오승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님, 제발. 지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승현은 외면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환자분 처치실로 옮깁니다. 빨리. 의료진이 회장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그녀를 비쳤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 같은데? 방금 그 의사랑 아는 사이 맞죠?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뭘 숨기는 거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사해보면 다 나올 겁니다. 김 부장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온 이곳. 그녀의 인생이 무너진 바로 이곳. 처치실 문이 열리고 오승현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빨리 처치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 부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오승현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승현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김 부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한지우 씨 신원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세요. 회장님 깨어나시면 처분이 결정될 겁니다. 김 부장이 차갑게 말하고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 김 부장이 지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한지우 씨 신원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의료사고로 면허 취소 환자 사망 책임. 이런 위험한 사람을 왜 뽑은 거야? 김 부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계약 해지합니다. 짐 싸세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비서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 정태민 회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가 내 목숨을 구했어. 해고는 보류야. 회장은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부장, 3년 전 사건 기록을 전부 찾아와. 뭔가 이상해. 예. 하지만 이미 확정된 사건인데요. 내가 직접 본 그 손은 사람을 죽인 손이 아니었어. 조사해. 같은 날 오후
지우는 요양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치료비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의료심사위원회. 한지우 씨 면허 재심권은 영구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고 위기, 어머니 상태 악화, 면허 영구 기각.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회장 병실. 김 부장이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3년 전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됐나?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수술실 CCTV는 삭제됐고 차트에는 조작 흔적이 있습니다. 증인은? 간호사들은 전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오승연 의사가 사건 직후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지방 요양병원에 근무 중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네. 예.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순 없어. 다음 날 새벽, 정태민 회장은 혼자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해. 차는 지방을 향해 달렸습니다. 3시간 후 낡은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오승연 의사 어디 있습니까? 2층 진료실입니다. 회장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 끝, 낡은 문에 오승연 의사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승연이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정상그룹 회장 정태민입니다. 오승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한지우 씨 아십니까? 모릅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년 전 한서대학병원에서 함께 일하셨죠? 오승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또 다른 지우가 생깁니다. 회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오승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비겁한 인간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2시간 연속 당직이었어요. 정신이 없었고 수술 중에 실수했습니다. 환자가 죽은 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지우 씨가? 병원에서. 오승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신입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했어요. 차트를 조작했고 저한테는 합의금을 줬습니다. 얼마였습니까? 2억. 회장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까? 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오승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밤 꿈에 지우가 나타납니다.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의 안전도 미래도.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내십시오. 회장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승연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상그룹 회장 정태민.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오승연은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상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정태민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3년 전 한서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지우 의사가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승현.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승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환자를 죽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72시간 연속 당직 후 과로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제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병원은 차트를 조작했고 신입이었던 한지우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저는 2억의 합의금을 받고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죄가 없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오 의사님,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3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오승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우 씨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객석 뒤편.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상그룹은 한지우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서대학병원의 조직적 은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오승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선배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승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도 피해자였어요. 병원이 우릴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지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승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악수를 나눴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한서대학병원. 경찰이 병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김태훈 병원장, 증거 조작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병원장이 버럭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 내밀으세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병원장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장님이 체포되셨대요. 3년 전 그 사건 때문이래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떨군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정상그룹 비서실. 김 부장이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 김 부장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김 부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만 봤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회장님 목숨을 구했을 때 난 당신을 막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김 부장님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김 부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 드세요. 저도 배웠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김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서실 회의. 비서실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회사에서 계약직과 정규직 차별은 없을 겁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지우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급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서대학병원 의국. 오승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오 선생, 정말 가는 거야? 응. 새로 시작하려고. 어디로 갈 건데? 정산 메디컬 센터. 거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잘 생각했어. 용기 냈구나. 오승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도망쳤어. 이제 제대로 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는 마지막 짐을 들고 의국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승현은 병원 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정산 메디컬 센터 개원식.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제계 인사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태민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을 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초대 수석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소개합니다. 한지우 선생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지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슴팔에 수놓인 이름표.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지우. 지우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환자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을 구하는 진짜 의사가 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료실. 첫 출근 날. 지우는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환자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환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 지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최고급 1인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지우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의사 됐어.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지우를 향했습니다. 지우야?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머니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버텨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장실. 정태민 회장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앉게.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2번 내 생명을 구했네. 회장님? 한 번은 목숨을, 한 번은 양심을. 회장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난 그냥 돈만 아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도 절 구해주셨잖아요. 아니야. 자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네, 회장님. 2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